부동산 세금은 살 때 내는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그리고 팔 때 내는 양도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가 파격적으로 완화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온당하지 않은 징벌적 세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거래세와 보유세, 증여세, 상속세 이건 명백한 이중 가세인 거예요. 이건 그냥 부자들이 꼴 보기 싫어서 배 아파서 만든 세금입니다. 우리는 종부세를 내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려고 부동산을 임대 주고 있는 법인회사는 주거용 부동산을 하나만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4천만 원짜리 빌라 몇 개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을 부자라고는 할 수 없죠. 그 4천만 원짜리 빌라의 80%는 은행 대출이고요. 정부에서 예고한 정책 실현에 따른 달라지는 부동산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차산에 올라가서 수많은 집들을 보면서 저 중에 내 집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푸념을 했던 게 2013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24개, 빌라 10개, 상가 2개, 총 36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중 부동산 경매로 19건을 낙찰받았습니다. 낙찰 건수의 상당 부분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무피로 매수를 했고 플러스피, 오히려 돈이 들어오는 영원 경매를 했어요. 남들은 돈이 없어도 부동산을 살 수 있다고 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없이 부동산을 사고 또 플러스피로 만든 종잣돈으로 갭 투자를 한 뒤 지금 어떻게 됐는지의 저의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가 대세인 지금 상황에 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미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요. 살아있는 시장인 만큼 또 나중에는 하나라도 더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시기가 옵니다. 우선 버는 것보다 세금을 많이 뜯어가니까 완전 망한 거죠. 계속 뜯겨 나가니까 계속 찢겨 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부자들은 세금 안 내고 병신들만 세금 낸다고 하는데 실제 손에 쥐는 돈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면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모두 병신들이에요. 직장에서 급여만 받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세금보다는 손에 들어오는 소득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자영업자거나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중에 좀 아래 단계에 있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상황이 많아요. 종합소득세, 분납 중인 종부세, 부가세, 재산세, 면허세 등등 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비슷한 타이틀로 납부를 해야 하니 이중과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4대 보험도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가 2개 있으니 양방으로 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세금도 장난이 아니에요.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해서 임대 수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연 매출이 4천인데 대출이자가 8천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또 종부세가 4천이에요. 매출이 4천인데 취득세, 재산세, 수리비, 중개수수료 등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 종부세가 4천입니다. 그냥 적자죠. 그럼 결손 법인이 돼서 은행에서는 대출 전부 상환하라고 압박이 들어옵니다.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고통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사장에서 전액 상환을 어떻게든 막으면 이제 일부 상환, 10% 상환이 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매출이 나오지 않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역전세를 때려 맞으면서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 빼달라고 하고 임차인들도 분양받은 집 대출, 전세 살고 있는 집 전세담보대출 양방으로 대출이자를 내면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자를 달라고 소송한다고 합니다. 세금은 왕창 뜯으면서 들고 있지 못하게 하면 팔 수 있게 해주던가 대출을 풀어서 퇴거자금 대출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건 뭡니까? 취득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1주택은 중과를 안 하지만 다주택은 12%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다주택자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 지방만이라도 좀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보유세로 들고 있지 못하게 징벌적인 세금을 때렸습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에서 45%인 기본세율에 다주택자는 가산세를 붙여서 양도세 중과를 때렸어요. 그 결과 이따위 세금을 내고 팔 바에 매물을 거둬들이게 되는 거죠. 현재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은 똘똘한 한 채, 서울 아파트입니다. 입지가 떨어지는 수도권 구석이나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 구옥 아파트, 그 밖에 지방 아파트는 분위기가 여전히 안 좋아요. 내가 더 빨리 팔려고 가격을 내리다 보면 경쟁을 하며 서로 내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물건은 팔리고 또 팔렸으니까 팔린 가격보다 더 싸게 내놓고 하면서 가격 하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수급으로 돌아가는 자유시장의 기본이에요. 집을 파는 이유는 뭡니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다주택자 포지션에서는 내가 산 것보다 팔아서 더 받을 수 있으면 수익 실현을 위해 팝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일정 기간 안에 팔죠. 전세금을 빼주지 못해서 싸게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합니다. 앞으로 하락할 것 같아서 팔고, 이제 인구 소멸로 지방 부동산은 끝난 것 같아서 팔고, 인간들은 많은 쪽 방향으로 함께 뛰어가는 걸 좋아해요. 우르르 몰려가서 사기 시작하면 떡상, 우르르 몰려가서 팔기 시작하면 떡락. 팔아야 할 이유가 많은 사람은 더 싸게 내놓습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인간들을 보는 시야를 갖추게 된다면 부자가 되는 건 쉽습니다. 상승장과 하락장을 경험한 30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고 그 몰려다니는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약한 급매물은 실거주자의 물건은 아니었어요. 다주택자의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매물이었습니다. 저렴한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은 다주택자들인 거예요. 집주인들은 세금으로 삥 뜯긴 만큼 임차인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세금이 올라가면 전월세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주택자 확인 사설을 들어갑니다. 전세 사기라는 공포감을 전국에 뿌렸어요. 전세 수요는 얼어붙고 한동안 월세만 거래되었습니다. 전세 수요가 얼어붙자 임대인들은 다음 임차인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어요. 전세 보증금을 내려서 놓아도 시장에는 찬바람만 불게 됩니다. 이사 계획이 있는 임차인들은 발이 묻히게 되면서 임대인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임차권 등기를 설정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인 죽이는 방법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떡상을 하게 됩니다. 너도 나도 임차권 등기를 서둘러서 준비했어요.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면 그 부동산은 이제 힘이 없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은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집을 보여주지 않아요. 왜입니까? 허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한 임대인을 블랙리스트로 올립니다. 더 이상 그 임대인의 집은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럼 그 집은 더 이상 세입자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합니다. 요즘에 현금으로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죠. 보증보험에서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임차인들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게 되고 분양을 받은 집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다면 대출이자를 양방으로 내게 됩니다. 근데 또 금리까지 높아서 대출이자의 부담은 장난이 아니에요. 임차인들은 거기에 따른 대출이자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대출이자 반환 소송을 한다고 압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126% 룰, 공시지가의 126%까지만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 전세 시세를 그냥 정해버린 거죠. 공시지가가 떨어지면 전세가도 떨어지고 역전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들은 낭떠러지 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질 치다가 임차인의 날라차기 한 방에 낭떠러지 밑으로 빵 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집은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멀쩡한 은행을 망하게 하는 뱅크런과도 유사한데요. 국민은행이 곧 망할 거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럼 사실과 무관하지만 사람들은 너도 나도 국민은행에서 돈을 모조리 빼버립니다.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버는 구조인 은행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많은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예금한 사람들의 돈을 돌려줄 수가 없죠. 대출해 간 사람들의 돈을 모두 회수하지 않는 이상 모든 고객의 돈을 한 방에 전부 돌려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은행은 그냥 망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먹튀를 하려고 작정한 전세 사기꾼들과 일반 다주택 임대인들은 엄연히 다릅니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친다는 소문이 돌면서 전세 수요는 줄었고 지방에는 입주 물량, 일자리 소멸, 인구 소멸, 금리 인상 등으로 더더욱 전세 수요는 줄어들었어요. 아무리 싸게 내놔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듣고 능력도 안 되는 게 왜 집을 사서 남에게 피해를 주냐라는 소리도 합니다. 거기에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면서 때려잡는 거예요. 정부가 정말 어려운 세입자들을 위한다면 다주택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빼줄 수 있게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해준다고 하면서 결국 DSR에 걸려 받을 수 없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칼을 겨누고 싸우고 있는 구조에서 임차인들은 빼줘야 합니다. 임대인과 은행의 대립구도로 바뀔 수 있게 해야 해요. 그래야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할 수 있고 임대인도 몇억, 몇천만 원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낭떠러지에서 한 발 앞으로 조금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역전세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빼줄 수 있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집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빼줄 수 있게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해줘야 합니다. 재산세만 받는 걸로 충분해요. 정부는 종부세 중과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1. 종부세 중과 개편.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에서 종부세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법이라고 규정했어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근심거리는 종부세입니다. 과세 표준이 12억을 초과하게 되면 2주택자에 비해 2배에 이르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2주택자에 비해서 한 채를 더 가졌거나
집값을 합친 금액이 동일해도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분들보다는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만들었던 야당마저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똘똘한 한 채로 서울 고가 아파트로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서 특정 선호 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현재는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고 2주택 이하와 동일한 세율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이전부터 재산세와 통합을 통해서 이중과세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 10년 꾸준히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선한 법인들도 많습니다. 법인 종부세도 이제 그만 풀어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될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취득세 중과 완화. 유주택자는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비조정 지역은 3주택부터 12%의 세금을 때리고 있는데요. 많이 떨어진 사고 싶은 집이 있어도 세금이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려고 했지만 계획만 발표했을 뿐 2년 가까이 흐른 현재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양도세 중과 완화.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중과가 유예되어서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줄긴 줄었지만, 과도한 양도세의 중과는 주택의 거래를 위축시키고 부과된 세금이 집값에 반영되어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현재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 6에서 45%에 20%, 3주택자는 30%의 추가 세율이 부과되는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중과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요. 이 역시도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시안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새우깡이 2배가 되면 최저임금도 2배가 되고 월급이 2배가 되면 부동산도 2배가 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거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두면 올라가든 떨어지든 알아서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통제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이 성장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막으려 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그냥 던진 돌에 우물 안의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눈부시게 성장시켰던 동력인 자유시장 경제를 제발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닌 살아남는 자가 강한 사람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속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세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현명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